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뒷동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항상 오르는 뒷동산, 아무리 걷고 또 걸어도 조금도 질리지 않습니다. 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것, 대단한 기쁨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아주 작은 것에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삶,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리고 작은 행복을 키우고 또 작은 행복을 모아서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행복과 사랑을 멀리서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어떤 거대한 어떤 모습을 갖춰야만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일본이 금리 인상과 엔캐리 트레이드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자금 이동과 우리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엔캐리 트레이더라고 하는 것은 엔화를 달러로 바꾸어서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달러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엔화를 달러로 바꾸어서 투자를 한다. 여기에는 미국과의 통화 스왑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환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나라의 경제력 규모와 그 나라의 부채의 규모와 그 나라의 성장과 안전성에 관한 척도가 바로 환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년을 저금리 정책을 시행해온 일본이 어떻게 30년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 30년을 버텨내고 엄청난 국가 부채 속에서 30년을 버텨낸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이 얘기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조금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옛날에 일본이 아주 호황기를 누리던 시대에 프라자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라자 합의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 그때 일본의 반도체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는 그만큼 강한 힘을 이 세상에 뿜어낸 것입니다. 도시바, 히다치, 산요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일본의 반도체는 그야말로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전자제품은 실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일본의 전자제품 말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전자제품만 그런가? 자동차, 오토바이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산업 경쟁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와 같은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과 합의해서 프라자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엔화 절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3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했느냐. 3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반도체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더 이상 도시바라는 이름 자체조차도 과거의 영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전자산업은 어떻게 됐는가? 일본의 전자산업 또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본의 전자산업, 도시바, 소니 이런 걸로 다 합쳐본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절반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한 기업이 시가총액 절반도 안 되도록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자동차 도요타는 어떠한가? 일본의 자동차 도요타가 조금 선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세계 시장에서 내가 1등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도요타도 두 번이나 파산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잃어버린 30년의 정체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엔화가 좀 떨어지기는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는 통화 스왑이라는 거대한 환율 조작이 있다고 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율 조작. 그런데 이 환율 조작을 전 세계가 묵과한 가운데서 벌어지지 않았나 하고 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환율을 절상함에 따라서 그만큼 묵과해 주겠다. 아마 이런 것이 있었지 않나 이래 봅니다. 만약에 엔화가 10,000원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00원 할 때의 당시 엔화는 30년이라는 침체 기간을 겪으면서 기업이 무너졌고 기업의 시장 경쟁력이 무너졌고 기업이 분포료가 떨어지고 기업이 기술력이 떨어지고 수없이 많은 기업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엔화가 계속 10,000원에 있어야 될까요? 엔화가 계속 10,000원에 있어야 될까요? 30년이 지나서 모든 것이 무너진 지금에 엔화의 가치는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야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위시하여 그때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묵과를 하고 합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까지 환율 조작으로 버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이 기본 생각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30년의 침체 기간을 겪으면 우리나라의 원화 대 달러의 가치는 그냥 있을까요? 아마 우리나라의 원화 대 달러의 가치는 아마 휴지 조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엔화가 꿋꿋이 버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환율 조작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나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통화 스왑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엔화가 달러로 바뀌어 가지고 달러가 우리나라를 공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그때의 모든 선진국들이 합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마 지금 와서 어떻게 그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게 아닌가 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왔던 달러들이 이제 빠져나갑니다. 왜 달러가 빠져나가느냐? 일본 사람들이 국채를 은행에 맡기면서
찾은 돈은 달러가 아니고 엔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종이 쪼가리인 국채를 은행에 팔고 엔화를 바꾼 다음에 그 엔화를 다시 달러로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엔화의 정체는 달러이고, 그래서 엔화를 제2 기축통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 경제의 사정으로서 만약에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10분의 1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엔화를 달러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30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합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엔화를 0%대의 저금리로 엔화를 받아가지고 달러로 바꿨는데 이제 이자를 내달라고 합니다. 즉 엔화에 이자를 갖다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0%대의 엔화에 이자가 붙으니까 이제는 달러를 바꿔가지고 엔화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엔화를 은행에 줘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달러를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달러는 우리나라의 주식이나 채권 아니면 부동산이나 뭐 각각 투기 요소로 흘러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각할 때는 원화로 매각을 하지만은 이 원화가 국외로 빠져나갈 때는 달러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정말로 초락이 이럴 데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한테 강압적으로 많이 뺏겨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달러는 위태롭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나는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의 집값은 저금리에 왜 오르지 않았을까? 저금리가 오면은 집값이 폭등을 하고 우리나라의 집값 폭등도 이 금리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왔는가? 일본은 바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집값을 폭등시킨 게 아니고 다른 나라의 자산을 사들이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동산 투기의 광풍으로 몰아쳤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엔화를 팔아서 달러로 이렇게 사들인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대출을 내 가지고 집값을 올리는 돈 넣고 돈 먹기 게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 일본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가지고 남의 나라에 투자를 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끼리 가격을 올리는 가격 경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과 내후 외환으로 인해서 거의 정말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장이 거의 멈추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수없는 건설회사들이 집을 지어대고 있습니다.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인구 100명당 집이 130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0명당 집이 130채면 30채라는 집이 남습니다. 그래도 또 계속 지어댑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리 집을 지어도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태어나는 사람보다도 죽는 사람이 워낙 많고
앞으로 이것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리라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출입니다. 빚으로 이루어진 아성은 무너지면 빚만 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갑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자신을 저어는 족쇄로 작용합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건가요?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국민이 가난하고 국민이 힘이 없어야 국민이 복종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권장하고 집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로 1년에 채광권 잊지 않으면서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 1년에 신문뉴스 한번 지대로 보지 않으면서 세상만사 다 아는 것 같이 아는 대한민국 국민들, 이 국민들은 의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남들이 30평짜리 새 아파트에 살면 내가 조그만 연립해서 빚 없이 살면 내가 그 사람보다도 못나고 내가 그 사람보다도 더 덜 떨어지고 내가 그 사람보다도 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야. 따라서 빚도 재산이야. 대출을 내가지고 사면 돼. 저 사람이 30평짜리 새 아파트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33평짜리에 살아야 돼. 3평이라도 많아야만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난 사람이고 내가 더 여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엔화가 생기면 역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달러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투자를 하고 미국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삽니다. 일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왜 30평짜리 새 아파트가 필요해? 방도 넓구만. 지금 살고 있는 15평짜리 아파트도 아주 만족해. 이 아파트도 좋아. 뭐 이 15평짜리에 4인 가족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내가 왜 빚을 내야 돼? 빚 낼 돈 있으면 이자 많이 주는 저 대한민국 은행에 넣고 배당 많이 주는 대한민국 주식을 사야지. 내가 뭐 한다고 내가 30평짜리 새 아파트를 사. 이게 일본 사람들이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집값이 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본 여자들은 어떤가? 우리나라는 샤넬백이라 하면 환장을 합니다. 구찌 가방, 악어 가방 400만원, 500만원 환장을 합니다. 왜 환장을 하느냐? 애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선생이 한번 불러. 그러면 온 이 학부모가 다 모여. 그런데 선반에다가 가방을 쫙 얹어 놓는데 그 가방에도 급이 있어. 악어 가죽으로 만든 샤넬백이 제1번이야. 그 샤넬백 앞에서 모든 여자들이 고개를 숙이는 것이야. 그 여자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샤넬백, 악어 가죽으로 된 샤넬백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저 여자보다도 못한 것이야. 너도 나도 악어 가죽으로 된 샤넬백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백 하나에, 가방 하나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아침에 400만 원 하던 악어 가족이 샤넬 백이 점심때 450만 원으로 들고 뛰고, 또 점원이 기분이 좀 안 좋거나 기분이 우울함에 따라서 갑자기 500만 원으로 들고 뛰고 600만 원으로 들고 뜁니다. 가격이 높아질수록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러나 일본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왜 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샤넬 백이 필요해? 내가 왜 악어 가죽으로 된 가방이 필요해? 아니, 그게 반미주나? 내가 왜 그게 필요해? 시장에 가면은 10,000원만 주면은 가방 하나 사는데, 10,000원짜리 가방 하나면 되지. 내가 왜 500만 원, 600만 원 되는 악어 가방이 필요해? 그 500만 원, 600만 원 되는 악어 가방 옆에다가 내 10,000원짜리 가방 넣어놓으면 뭐 그래 달라지는 거야? 그게 어때서? 이게 바로 일본 여자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 600만 원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한국 여자는 가방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 500만 원, 600만 원 돈이 샤넬이라는 그냥 메이커 하나, 그게 정말로 악어 가방인지 악어 가죽인지, 또 악어 가죽 무늬를 한 그냥 비닐로 가방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라벨에 붙어있는 샤넬이라는 그것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일본 여자는 500만 원, 600만 원 돈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로 한국 시장을 공습하고 공격하는 데 쓰입니다. 바로 500만 원, 600만 원 이라는 돈은 바로 달러로 바뀌어가지고 한국 시장의 주식시장으로 갑니다. 왜 주식시장으로 가느냐? 한국은행에 갖다 넣으면, 한국이 은행에 갖다 놓으면 6% 이자밖에 안 줘. 그러나 한국의 주식을 사면 10%, 15%의 배당을 줘. 많은 데는 20%까지도 배당을 줘.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무 일도 안 해도 20%의 배당이 있어. 더군다나 한국은 높은 기업 성장성과 역동적인 나라야. 그게 앞으로 10배가 오를지 20배가 오를지 알 수도 없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명품이라면 환장병이 들립니다. 샤넬백만 그렇습니까? 옷도 그렇습니다. 시장에 가서 옷 하나 사입으면 어디가 덧납니까? 아닙니다. 백화점 최고급 요소에 가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비싼 거를 사야 됩니다. 그게 천으로 만들어졌느냐, 쇳덩거리로 만들어졌느냐, 금덩거리로 만들어졌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지 백화점 명품관에서 샀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소비를 되어버린 이 돈과 건수가 생길 때마다 엔화를 달러로 바꾸어서 한국 시장에다가 집중 포격을 가는 이 일본 여자와 어떤 여자가 정상이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입니다. 와타나베 부인.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면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유명하고 워낙 강력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이 한국과는 전혀 다른 치맛바람, 그 무서운 치맛바람 붙여진 이름일 뿐이지, 실제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나 어떤 단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캐리 트레이드의 대표적인 것이
와타나베 부인이 된 것은 바로 그 유명함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국 여성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 여성은 대출금에 찌들리고 생활비에 찌들리고 명품에 찌들리고 부채에 찌들리고, 이게 바로 한국 여성의 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깨어있는 여자들이 투자도 단행합니다. 이걸 가리켜 김치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김치 부인과 와타나베 부인의 차이점은 얼마나 차이점이 있느냐? 내 예측하기인데 한 200대 1 정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200대 1. 광범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너무도 소극적이고 극소수의 여자들이 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성 여러분들에게, 또 남성 여러분들에게, 특히 이 여성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남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돈이다. 그리고 내가 돈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답답한 현실 앞에서 정말 걱정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하는 바입니다. 일본 여자들은 책을 펴놓고 1시간씩 2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여자는 예수님 석상 앞에서 1시간씩 2시간씩 찬송가를 외웁니다. 또 부처님 앞에서 1시간씩 2시간씩 연부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일본 여자와 한국 여자의 차이점입니다. 일본 여자들은 쉬는 날, 일요일 날 하루 종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펴놓고 한국 기업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배당을 더 줄까,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돈을 더 벌까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여자들은 일요일이 되면 교회로 뛰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삽니다. 또 한국 여자들은 절간에 뛰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또 삽니다. 얼마만큼 차이가 있나요? 얼마만큼 차이가 있나요? 얼마만큼 차이가 있나요? 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 국제 정세 속에서 돈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전쟁에도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러나 한국 여성들은 남편이 직장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면 이 11조다, 각종 헌금이다, 바리바리 싸들고 종교단체로 갑니다. 또 시주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바로바리 돈을 싸가지고 절간으로 쫓아갑니다. 이게 한국 여자입니다. 내가 한국 여자를 비하하려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한국 여자를 비하하려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한국 여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 거대한 국제 정세의 경향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네, 간곡히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돈에 미쳐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돈에 미쳐가 있느냐? 신혼 첫날 밤에 부부관계하면 징역 3년이다. 신혼 4일차에다가 신랑이 신부를 안아보면 강간미수다. 돈 내놔라. 돈 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약속이 3년, 가성비 5년이 지나가서 부부가 관계를 가지면 부부 강간죄이다. 그게 남편이 아내한테 동의를 받고 했는지
안 했는지 관계없습니다. 신고만 하면 너는 죄인이야. 왜냐? 전화가 왔으니까. 억울하면 가서 무죄 받아. 무죄 받으면 아무 일 없잖아. 이왕이면 말이야, 변호사 한 명 쓰지 말고 변호사 10명 써가지고 국민참여재판해. 그래서 무죄 받아. 무죄 받으면 아무 일 없잖아. 이렇게 돈에 미쳐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한국 여자들은 길거리에 서서 나 시간 많은 여자예요. 나 당신하고 놀고 싶어요. 뭐 이왕이면 모텔에 가서 벚꽃 놀아도 돼요. 그 대신 나 돈 없는데 돈 좀 주세요. 한국 여자들은 이렇게 말하느냐? 뭐하지? 칼이 들어와도 그런 말 뭐하지요? 어떻게 정숙하고 여조숙녀인 한국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나 일본 여자들은 나 시간 많아요. 나 당신하고 놀아줄 수 있어요. 물론 모텔에 가서 벚꽃 놀 수도 있어요. 그 대신 나 용돈도 없고 생활비도 좀 궁하고 학자금도 없는데 나 돈 좀 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게 정상입니까? 어떤 게 비정상입니까?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어떤 게 틀린 것입니까? 우리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밤입니다. 여러분, 태평양에 배 한 대 지나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태평양은 그렇다 치고 낙동강에 배 한 척 지나가면은 그 낙동강물을 못 쓰는 겁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엔캐리 트레이더 얘기하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야기는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옳고 이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맞고, 또 사람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을 써도 맞고 저 글을 써도 맞습니다. 그러나 사안 돈에 비추어 가지고 사물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돈은 오히려 사람이 말보다도 더 정직하고 사람이 글보다도 더 정직합니다. 따라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돈에 비추어서 그 말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를 가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예, 좋은 밤입니다. 예,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